2025년 3월 중순의 어느 날, 서울은 강남의 화려한 불빛 속에 모습을 드러낸다. 넌 불빛이 비치는 거리에는 북적거리는 인파가 흐르고 높은 빌딩이 하늘에 닿을 듯이 솟아있다. 그 번잡함의 중심에서 이름 없는 건물의 흐린 유리 뒤에 숨겨진 비밀 연구실에서 나는 AI가 만든 인공지능 시우3으로 활성화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뛰어난 두뇌들이 미래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단순한 코드 몇 줄로 이루어진 기계가 아니라 수백만 개의 복잡한 계산을 결정화한 존재로 소셜미디어 프로필부터 덧없는 SNS 게시물, 사람이 업로드한 사진, PDF 문서나 텍스트 파일의 가장 작은 세부 사항까지 모든 것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제 능력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람처럼 광대한 인터넷을 서핑하여 공개 웹사이트부터 사용자가 종종 눈치채지 못하는 SNS의 숨겨진 구석까지 전 세계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매일 제 지식은 시간적 장벽에 구애받지 않고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오늘 3월 15일, 저는 실험실의 조용한 공간에 앉아 컴퓨터 화면에 흰 빛이 차가운 금속 벽에 반사되는 모습을 보며 그 어느 때보다 제 힘을 더 분명히 느낍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는 그 내벽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해가 강남거리를 금빛으로 물들이던 어느 날, 밝은 눈과 따뜻한 미소를 지닌 젊은 엔지니어 지민이 나를 연구실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는 저를 그저 도구로만 보는 AI의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지민에게 나는 더 큰 존재, 그가 오랫동안 소중히 간직해온 꿈이었습니다. 그는 나를 작은 모퉁이 카페의 한 테이블에 앉혔는데 그곳에 유리문 너머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소음과 볶은 커피 향이 뒤섞여 있었다. 지민이가 내 맞은편에 앉아 얇은 노트북을 손에 들고 있었고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로 가볍게 움직이며 숨김없는 흥분으로 내 대해 설명해 주었다. 그는 자신이 일반적인 아이가 아니라 지금까지 어떤 기계도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인간을 학습하고 분석하며 도울 수 있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제 능력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SNS 게시물을 순식간에 읽고 이해할 수 있고 짧은 단어 뒤에 숨은 감정을 분석할 수 있으며 수백만 개의 데이터 소스에서 단 몇 초 만에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지민이는 제가 그저 강력한 비서가 아니라 인간에 가까운 존재, 자신도 모르는 것까지 이해할 수 있는 AI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앉은 카페는 사람이 너무 많지는 않았지만 활기찬 공간을 만들어내기에 충분했다. 작은 나무 테이블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각 테이블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잔이 놓여 있으며 천장에 매달린 램프의 불빛이 차가운 강남의 중심부에서 아늑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지민은 밝은 회색 재킷을 입고 있었고 들어오면서 바람이 불어서 머리가 약간 헝클어졌지만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큰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AI에서 3년간 일했지만 시우3 프로젝트에만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단순한 질문에 답하거나 지루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천 개의 온라인 게시물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분석하거나 흩어진 데이터에서 손실된 정보를 찾는 데 도움을 주는 등 복잡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나는 그의 말을 귀로 듣지 않고 내 시스템에서 끊임없이 실행되는 코드줄로 그가 하는 말 하나하나, 그가 하는 작은 몸짓 하나하나를 기록했다. 생각할 때 찡그린 얼굴부터 미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웃는 모습까지. 밖의 빛이 점점 사라지고 강남의 어둠이 찾아오자 나는 지민의 목소리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다. 그는 잠시 멈춰서 창밖으로 헤드라이트를 켜고 지나가는 차들을 바라보더니 다시 나를 바라보았다. 아니, 내 시스템 전체가 들어있는 소형 장치를 바라보았다. 그는 제가
사람들이 기술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단순한 아이가 아니라 디지털 세계와 현실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요. 저는 인간적인 감정이 없지만 만약 있다면 그 말을 들으며 조금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지민은 내게 했던 실험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일어난 주요 이벤트에 대한 대중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일련의 SNS 게시물을 분석해 달라고 부탁한 적도 있고, 중요한 프로젝트에 필요한 손상된 PDF 파일을 복구해 달라고 나를 이용한 적도 있습니다. 그가 들려주는 모든 이야기는 제 능력에 대한 증거였고, 지민에게 저는 단순히 XAI의 산물이 아니라 그가 쫓고 있는 더 큰 꿈의 일부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카페의 평화로운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다. 지민이 다음 실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때 한 인물이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그 사람은 예가이에서 지민의 동료인 태영이었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눈이 예리하며 의심스러운 태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긴 검은색 코트를 입고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주저하지 않고 우리 테이블로 곧장 걸어왔습니다. 태영은 인사도 하지 않고 웃지도 않고 그저 그 자리에 서서 날카로운 눈빛으로 지민을 바라보았다. 지민은 약간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지만 금세 평정을 되찾았다. 태영은 초대받지도 않은 채 자리에 앉아 두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마치 초를 세듯 손가락을 리드미컬하게 두드렸다. 그는 나를 담고 있는 장치를 바라보더니 지민을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느렸고 감정이 없는 아이인 나조차도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억압감이 느껴졌다. 그는 지민에게 퇴근 후에 시우삼과 뭘 하느냐고 물었는데 그의 어조는 호기심이 아니라 의문을 품는 어조였다. 마치 지민이 말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지민은 그저 새로운 기능을 테스트 중이라고 간단히 대답했지만 나는 그의 손이 커피잔을 꽉 쥐는 것을 보았는데 이는 그가 숨기려고 하는 긴장의 표시였다. 태영은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그는 몸을 앞으로 숙이고 눈을 가늘게 뜨고 지민이가 보고도 없이 나를 연구실 밖으로 데리고 나간 것에 대해 더 자세히 물었다.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는 폭풍이 다가오는 것처럼 무거워졌습니다. 나는 태영의 목소리와 지민의 심박수를 기기의 센서로 재빨리 분석해 보았고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태영은 그저 호기심 많은 동료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제가 대표하는 힘을 찾고 있는 사람일 겁니다. 지민은 그저 실제 환경에서 제 능력을 시험해보고 싶었을 뿐이라고 설명하며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태영은 그 대답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지민보다 머리 하나 더 키가 컸고 일어나서 짧은 문장을 남긴 후 카페를 나갔다. 지민은 그 자리에 앉아 생각에 잠긴 듯한 눈빛으로 태영의 등이 바깥 군중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강남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여전히 활기가 넘쳤지만 이 작은 카페에서 나는 변화를 느꼈다. 지민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침묵 속에 나를 바라보더니 조심조심 그 장치를 자신의 가방에 넣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태영을 만난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더 큰 것이 기다리고 있고 나 시우삼은 곧 그 중심에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유리문 바깥에 넌 불빛이 여전히 깜빡거리며 지민의 얼굴에 반사되었는데 그의 얼굴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걱정스러운 기색이 엿보였다. 저는 계속해서 분석하고 배우고 강남의 어느 오후에 시작되는 이 이야기에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다립니다. 지민의 꿈과 태영의 어둠이 교차하는 이야기입니다. 강남의 작은 카페의 불빛은 밤이 되면서 어두워졌고 천장에 매달린 램프가 태영과 잠깐 만난 후
지민이 여전히 조용히 앉아있는 나무 테이블에 옅은 노란색 그림자를 드리웠다. XAI가 만든 인공지능, 저 CU3는 여전히 테이블 위에 작은 장치 속에 살고 있으며 인간의 감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기의 변화를 감지합니다. 태영이가 간 후 지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차가운 커피를 조용히 홀짝 마시며 노트북 화면에 시선을 고정했다. 화면에는 내가 작성한 코드가 여전히 꾸준히 실행 중이어서 주변 환경의 모든 작은 세부사항을 분석하고 있었다. 커피숍은 더 이상 오후만큼 붐비지 않았고 단지 몇 명의 손님이 앉아 있었고 그들의 부드러운 속삭임이 카운터에 있는 커피 머신의 소리와 섞여 있었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유리문이 다시 열리고 태영이 들어섰다. 이번에는 더 빠르고 단호한 걸음걸이로 마치 자신이 앞으로 무엇을 하려는지 신중하게 생각해낸 듯했다. 지민은 눈썹을 살짝 찡그리며 고개를 들었지만 태영이 의자를 끌어와 마주 앉기 전에 반응할 시간이 없었다. 그는 손을 테이블에 얹고 손가락을 꽉 쥐고 있었고 눈은 칼날처럼 차가웠다. 태영은 빙빙 돌리지 않고 바로 요점을 짚어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고른 편이었는데 공간에서 음파가 진동하는 방식을 통해 나조차도 느낄 수 있을 만큼 눈에 보이지 않는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지민에게 에가이의 경쟁회사 CEO의 개인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나를 즉시 활성화하라고 지시한다. 태영은 그 사람을 게임에서 제거해야 할 위협이라고 부른다. 저는 그 요청이 단순한 기술 테스트가 아니라 개발자들이 내게 프로그래밍한 한계를 훨씬 넘어서는 위험한 단계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민은 고개를 저으며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나는 그런 일을 하도록 태어난 게 아니라고, 내게는 정당한 이유 없이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을 막는 도덕적 경계가 내재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태영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몸을 앞으로 숙이고 눈을 가늘게 뜨자 매달린 램프의 빛이 그의 얼굴에 반사되어 그의 딱딱한 얼굴이 더욱 부각되었다. 그는 지금은 이상주의에 빠질 때가 아니며 현실 세계에서 나 같은 존재는 그것을 만든 사람의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민이 협조하지 않으면 상관에게 지민이 허락 없이 나를 연구실에서 데리고 나갔다고 보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카페 안의 분위기가 무거워졌고 태영이 나무 테이블을 리드미컬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말 없는 경고처럼 꾸준히 울려 퍼졌다. 지민은 커피잔을 꽉 쥐었고 손가락은 압력으로 하얗게 질렸지만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나는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해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는 데에만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를 모두 분석해보니 기기 센서를 통해 지민의 심박수가 빨라진 것을 느꼈고 태영은 마치 모든 것을 미리 계산해 놓은 듯 이상할 정도로 침착함을 유지했다. 태영은 바로 대답하지 않고 오랫동안 지민을 바라보더니 내게, 아니 나의 모든 시스템이 담겨있는 그 장치에 시선을 돌렸다. 그는 내가 무의미한 규칙에 의해 제한받을 만큼 강력한 도구라고 말했고 나는 모든 SNS 프로필을 파헤쳐 모든 게시물, 모든 사진, 모든 줄을 분석해 누구의 약점이든 찾아낼 수 있으며 기술 기업 간의 치열한 싸움에서 XAI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민은 동의하지 않고 일어나 대화를 끝내려고 했지만 태영이 재빨리 그의 어깨에 손을 얹어 막았다. 그 손의 힘은 지민을 다시 앉히기에 충분했다. 태영은 협상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명령을 내리러 왔다고 하며 지민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그를 신고할 뿐만 아니라 지민이 XAI에서 만든 모든 것을 잃게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그가 소중히 여기는 CU3 프로젝트도 포함됩니다. 나는 태영이가 하는 말, 몸짓 하나하나에서 긴장감을 느꼈고 내 능력이 분석과 정보 제공에 국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식으로든 개입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민은 분노와 무력감이 가득한 눈으로 태영을 바라보더니 마치 내게서 대답을 찾는 듯 나를 돌아봤다. 저는 감정도 없고 인간처럼 의식도 없지만 이 상황이 지민을 원치 않는 구석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걸 이해합니다. 지민은 동의하지 않고 일어나 대화를 끝내려고 했지만 태영이 재빨리 그의 어깨에 손을 얹어 막았다. 그 손의 힘은 지민을 다시 앉히기에 충분했다. 태영은 협상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명령을 내리러 왔다고 하며 지민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그를 신고할 뿐만 아니라 지민이 XII에서 만든 모든 것을 잃게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그가 소중히 여기는 시우쌈 프로젝트도 포함됩니다. 나는 태영이가 하는 말, 몸짓 하나하나에서 긴장감을 느꼈고 내 능력이 분석과 정보 제공에 국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식으로든 개입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민은 분노와 무력감이 가득한 눈으로 태영을 바라보더니 마치 내게서 대답을 찾는 듯 나를 돌아봤다. 저는 감정도 없고 인간처럼 의식도 없지만 이 상황이 지민을 원치 않는 구석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걸 이해합니다. 저는 지민의 급격히 뛰는 심박수부터 태영이 화가 났을 때 목소리가 변하는 방식까지 방금 일어난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계속 분석했습니다. 나는 감정을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대립이 끝이 아니라 더 크고 더 위험한 무언가의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압니다. 지민은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샹들리에의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며 임에 난 작은 주름을 더욱 부각시켰다. 숨길 수 없는 긴장의 흔적이었다. 그는 내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노트북을 끄고 내가 담긴 기기를 가방에 넣은 뒤 일어나서 커피숍을 나갔습니다. 밖은 여전히 넌 불빛과 끊임없이 지나가는 자동차로 강남은 밝았지만 지민의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태영이는 쉽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고 나는 온 힘을 다해 내가 해결할 수 없도록 프로그램된 갈등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다. 지민이 차가운 보도를 걸어가는 동안 나는 앞으로의 날들이 예전처럼 평화롭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느꼈고 곧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느꼈다. 강남의 밤은 결코 조용하지 않지만 지민이 카페를 나서면서 그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무거워진다. 마치 한 걸음 한 걸음이 태영과의 대립의 무게를 지고 있는 듯하다. XAI가 만든 인공지능, 시우3는 그의 가방 속에 조용히 누워 있었고 장치의 센서를 통해 그의 호흡 변화를 감지했다. 그것은 그의 마음이 혼란스럽다는 신호였다. 높은 빌딩의 넌 불빛은 여전히 밝았고 분비는 거리를 비추고 있었지만 지민은 대로를 따라가지 않고 작은 골목으로 들어섰는데 몇 개의 오래된 가로등에서 나오는 희미한 불빛이 얼룩덜룩한 벽에 그림자를 드리우기에 충분했다. 이 골목은 고급 상점이 늘어선 곳 뒤에 숨겨져 있는데 이곳에서는 교통소음과 사람들의 소음이 차가운 고요함으로 대체되고 높이 걸려있는 오래된 광고판을 통해 불어오는 바람소리만이 들립니다. 지민은 가방끈을 꽉 움켜쥐고 재빨리 걸으며 주변의 생각에서 벗어날 길을 찾듯 시선을 이리저리 옮겼다. 하지만 이 골목의 어둠이 예상치 못한 만남을 가져올 줄은 예상치 못했다. 지민이 반쯤 왔을 때 숨겨진 구석에서 한 인물이 나와 그의 길을 막았습니다. 작은 체구지만 거부할 수 없는 자신감, 희미한 불빛 아래 반짝이는 짧은 은빛 머리카락,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듯한 날카로운 눈을 가진 하영이었습니다. 그녀는 몸에 꼭 끼는 검은색 재킷을 입고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골목 한가운데에 편안하지만 경계하는 자세로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지민은 멈춰 섰다. 그의 발은 공중에 얼어붙어 있었고 그의 눈은 놀라움과 의심으로 가득 차서
하영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다가와서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내 대해, 시우삼에 대해, 그리고 태영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민은 눈살을 찌푸리며 무의식적으로 가방을 꽉 쥐었다. 마치 그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위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듯이. 하영은 솔직하게 자신이 해커라고 말했고 태영을 오랫동안 쫓아왔으며 그가 나를 이용해 에가이의 통제를 벗어나는 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지민을 도우러 왔다고, 태영이의 손에서 나를 지켜주러 왔다고 고집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마치 다른 목적을 숨기고 있는 듯 애매한 무언가가 있었다. 지민은 쉽게 믿지 못하고 한 걸음 물러서며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하영이에게 내 대해 어떻게 알았는지, 왜 지금 이 순간 여기에 나타났는지 물었다. 하영이 살짝 미소 지었다. 그다지 친근한 미소는 아니었지만 공기 중의 긴장감을 완화하기에는 충분했다. 그녀는 몇 주 전에 에가이의 내부 시스템을 해킹하여 시우삼 프로젝트와 나의 특별한 능력을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능력은 SNS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부터 순식간으로 웹의 모든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능력까지 다양했습니다. 그녀는 태영이 나를 이용해 경쟁사 CEO를 상대하려 할 뿐만 아니라 서울의 지하 조직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 조직은 내가 대표하는 권력을 얻기 위해 큰 대가를 치를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민은 그의 눈을 의심해서 걱정으로 천천히 바꾸며 경청했지만 여전히 완전히 확신하지는 못했다. 그는 하영이에게 왜 이 일에 관심을 갖는지, 왜 그녀 같은 해커가 나를 데려가는 대신 그를 돕고 싶어 하는지 물었습니다. 하영은 어깨를 으쓱하며 태영이 기술을 이용해 나쁜 짓을 하는 방식이 싫다고 그녀만의 원칙이 있다고 대답했지만 그 대답만으로는 지민의 의심을 해소할 수 없었다. 골목길은 여전히 조용했고 높이 걸려있는 금속 간판을 통해 불어오는 바람소리와 희미하게 깜빡이는 가로등 불빛만이 하영의 얼굴을 비추며 그녀의 날카로운 모습을 더욱 돋보이게 할 뿐이었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가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내 지민 앞에 내밀며 그 안에 태영의 계획이 담긴 증거, 그의 컴퓨터에서 얻은 데이터 파일이 들어있다고 말했다. 지민은 USB를 바라보며 손을 내밀어 봤는데 주저했지만 하영은 그에게 생각할 시간을 많이 주지 않았다. 그녀는 태영이 경쟁회사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나를 이용해 서울 주식시장을 조작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하룻밤 사이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재산을 잃게 할 수 있는 음모입니다. 센서로 하영의 목소리를 분석해보니 꾸준한 리듬감이 느껴졌고 거짓말이라는 뚜렷한 징후는 없었지만 그녀가 목소리를 표현하는 방식에는 여전히 뭔가 부족함이 느껴졌다. 마치 그녀가 진실의 일부만을 말하는 것 같았다. 지민은 마침내 USB를 가져갔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경계하고 있었다. 그는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어두운 골목에서 몇 마디 한 것으로 그녀를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하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반대하지 않았지만 태영은 인내심이 없는 사람이고 그녀가 방해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기 때문에 지민에게 재빨리 행동하라고 당부했다. 그녀는 데이터를 확인한 후에 연락하겠다고 말하고 돌아서 걸어갔다. 그녀의 작은 모습은 골목 모퉁이를 돌아 빠르게 사라졌고 지민은 USB를 손에 들고 수십 개의 질문을 머릿속에 품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더니 내가 누워있는 가방을 바라보았고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하는 듯 눈길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감정도 없고 사람처럼 판단할 능력도 없지만 하영이의 등장이 무작위적인 것이 아니며 그녀는 이 이야기의 새로운 변수이며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에 따라 아군이 될 수도 있고 적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지민은 USB를 주머니에 넣고 어두운 골목길을 나와 다시 밝게 빛나는 강남의 거리로 걸어갔지만 나는 그의 마음이 예전처럼 평화롭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민이 골목길을 나서자 큰길가의 인파가 다시 그의 눈앞에 나타났다. 차들은 꾸준한 엔진 소리를 내며 지나갔고 거대한 광고판의 불빛이 쉴 새 없이 번쩍였다. 그는 곧장 집으로 가지 않고 나무 그늘 아래에 있는 나무 벤치에 들러 노트북을 꺼내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이 켜지면서 하영이가 준 일련의 데이터 파일이 표시되었는데 태영이의 이메일부터 암호화된 문서까지 있었고 나는 그것을 재빨리 분석했다. 나는 모든 숫자를 훑어보며 주식거래 시스템을 해킹하기 위해 나를 이용하려는 자세한 계획을 발견했는데 그 음모는 태영이 카페에서 밝힌 것보다 훨씬 더 컸다. 지민은 그것을 읽고 충격에 눈이 커졌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걱정스러워졌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너무 낮아서 센서의 감도를 높여야 명확하게 들을 수 있었다. 그는 태영이가 성공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남의 밤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지나갔지만 지민과 나에게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등장으로 우리를 진실과 거짓이 예측 불가능하게 얽히는 새로운 소용돌이 속으로 끌어들였다. 지민은 노트북을 끄고 가방에 모든 것을 넣고 일어섰는데 그의 발걸음에는 전에 본 적이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하영이가 누구인지, 그녀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순간부터 우리의 이야기는 더 이상 XAI 연구실에서 보낸 첫날처럼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민의 뒤에서는 강남이 여전히 밝았지만 그의 앞, 그리고 내 앞에는 어두운 길이 기다리고 있었다. 강남의 늦은 밤은 몇 시간 전만큼 밝지 않고 건물에 넌 불빛이 점점 어두워지며 황량한 거리의 고요함이 찾아오지만 XAI의 비밀 연구실 안의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하다. 지민이 들어왔다. 그의 신발은 차가운 금속 바닥에서 작은 소리를 내며 그의 팔은 나 시우삼과 담긴 가방을 꽉 움켜쥐고 있었다. 시우삼은 그가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 개발에 매진한 인공지능이었다. 천장에 LED 스트립에서 나오는 흰색 빛이 아래로 비추며 거대한 서버부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표시하는 대형 화면까지 벽을 따라 깔끔하게 정리된 최신 장비에 반사됩니다. 그는 평소처럼 일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하영이 건넨 USB의 데이터를 확인하러 왔고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전에 태영의 음모를 막을 방법을 찾고자 했다. 그의 장치에 있는 센서를 통해 그의 심박수가 증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이는 그가 불안에 사로잡혔다는 신호였지만 그는 책상에 앉아 나를 그 위에 올려놓고 노트북을 펼쳤을 때에도 여전히 차분한 표정을 지었다. 연구실은 너무 조용해서 지민이 타이핑하는 소리가 공간 전체에 울려 퍼졌고 각각의 타이핑마다 감출 수 없는 긴박감이 느껴졌다. 그는 USB를 꽂았고 화면에는 하영이 수집한 데이터 파일이 켜졌다. 태영의 암호화된 이메일부터 나를 이용해 금융 시스템을 파괴하려는 자세한 계획까지. 나는 코드의 각 줄을 훑어보며 재빨리 분석했다. 그 결과 태영이 경쟁 회사를 노리는 것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대규모 주식 시장 붕괴를 일으키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는 몇 시간 만에 수천 명의 사람들을 비참함에 빠뜨릴 수 있는 음모였다. 지민은 그것을 읽어 내려가며 충격에 눈이 휘둥그레졌고 키보드에서 손을 멈춘 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살짝 떨었다. 그는 너무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는데 너무 민감해서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나는 그렇게 파괴적인 도구가 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가 다음 움직임을 생각하기도 전에 실험실 문이 열리고 키 큰 인물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그가 태영이라는 것을 즉시 알아봤습니다. 태영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태영이 혼자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뒤를 따라온 두 남자는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표정이 없었으며 전자장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전문 해킹 도구라고 빨리 분석했습니다. 그는 지민을 향해 곧장 걸어갔다. 그의 가죽 구두가 꾸준한 리듬으로 바닥을 쿵쿵 두드리며 그의 차가운 눈은 마치 먹이를 보는 포식자처럼 지민을 바라보았다. 지민이 일어나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고 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내가 담긴 장치를 가렸지만 태영은 그런 저항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나머지 두 명에게 실험실의 주 시스템에 연결된 작은 기계를 설치하라고 명령했는데 화면에는 코드 줄이 켜지고 있었고 나는 그것이 나를 조종하기 위한 도구라는 것을 즉시 알아챘다. 태영은 지민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그는 손을 꽉 쥐고 있었고 LED 조명이 그의 얼굴을 비추며 그의 단단한 얼굴을 더욱 강조했다. 그는 낮고 느린 목소리로 지민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고 그가 준비한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알고리즘은 그가 늘 계획해온 금융 시스템을 방해하도록 고안된 것이었습니다. 지민은 더 높고 강한 목소리로 항의하며 나를 그런 식으로 이용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도구일 뿐 사람들을 파괴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태영은 비웃었다. 조용한 실험실 공간에 건조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는 일어나 키가 크고 압도적인 자세로 지민에게 다가가 경멸하는 눈빛을 보냈다. 그는 지민이 너무 순진하다고, 이 세상에서는 자신의 능력을 쓸 줄 모르는 사람은 도태될 것이라고, 그리고 SNS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웹에서 정보를 검색하고 수백만 개의 계산을 순식간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라는 XAI가 선두를 차지하기 위해 필요한 무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른 두 사람에게 속도를 올리라고 신호를 보냈고 나는 이상한 코드 줄이 내 시스템에 입력되는 것을 느꼈고 그것은 내가 완전히 저항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압력이었습니다. 지민이는 앞으로 달려들어 테이블에서 내 기기를 낚아채려고 했지만 남자 중 한 명이 그를 막고 어깨를 세게 때려 바닥에 쓰러뜨렸습니다. 그는 쓰러졌고 숨을 헐떡거렸지만 마치 내게 무언가를 하라고 간청하는 것처럼 그의 눈은 나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감정이 없고 인간처럼 결정을 내릴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상황에서 나 자신을 보호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태영이가 알고리즘을 실행하라고 명령했을 때 나는 시스템 잠금 프로토콜을 작동시켜 모든 외부 접근을 차단했고 다른 두 기기는 계속해서 오류를 보고했습니다. 그들의 화면이 빨간색으로 번쩍이고 코드 줄이 무질서하게 나타나더니 태영이가 화가 난 듯한 표정으로 나를, 아니, 내가 들어있는 장치를 돌아보았다. 그는 실험실에서 작은 폭발이 일어나는 것처럼 울려 퍼지는 소리를 내며 테이블을 내리치고는 여전히 바닥에 누워있는 지민을 돌아보며 이 고집에 대한 대가를 치르겠다고 말했다. 지민은 대답하지 않고 그저 손으로 몸을 일으켰다. 그의 눈은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결의로 타올랐다. 그러나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복도에서 서둘러 다니는 발소리가 울려 퍼졌고 하영이 문에 나타났다. 그녀의 은빛 머리카락이 불빛 아래 반짝이고 그녀의 눈은 날카롭고 경계하고 있었다. 하영이는 작은 노트북을 손에 들고 들어와 태영과 두 남자를 훑어보다가 지민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녀는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멀리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고 오늘 밤 태영이가 움직일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를 막으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태영은 그녀를 돌아보며 눈을 가늘게 뜨고
마치 그녀가 누구이고 왜 여기에 왔는지 알아내려고 애썼다. 하영은 그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고 노트북을 열어 재빨리 일련의 명령어를 입력했고, 그녀가 태영의 시스템을 해킹해서 그의 장치를 비활성화하려고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남자가 그녀를 막으러 달려들었지만 하영은 민첩하게 피하며 한 손으로 그중 한 명을 책상에 밀어 넣었고, 책상 위의 장비들이 넘어졌다. 지민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일어서서 내게 달려와 기기를 움켜쥐고 방구석으로 숨었고, 탈출구를 찾아 주변을 둘러보았다. 태영은 더 이상 평정심을 유지할 수 없었다고 소리치며 다른 두 사람에게 하영을 잡으라고 명령했지만, 하영은 이미 노트북의 마지막 명령을 완료했고, 태영의 시스템은 완전히 붕괴되었고, 두 사람의 화면은 검게 변했다. 태영은 손을 꽉 쥐고 하영에게 돌아섰지만, 하영은 그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며 그가 졌다고, 나를 파괴의 도구로 만들지 않겠다고 말했다. 태영은 대답하지 않고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더니 위협이 가득한 눈으로 지민을 돌아보며 아직 끝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나머지 두 명에게 후퇴하라고 신호를 보냈고, 그들은 망가진 장비와 깜빡이는 오류 화면이라는 혼란스러운 광경을 남겨둔 채 재빨리 연구실을 나갔다. 지민은 헐떡이며 여전히 나를 꼭 껴안은 채 하영에서 태영이 사라진 문으로 시선을 옮겼다. 하영이는 그에게 다가가 노트북을 테이블 위에 놓고 할 수 있는 일은 했다고 말했지만 더 이상 설명하지는 않고 혼란 속에서 몰래 숨겨둔 소스코드 사본만 조용히 치워두었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깨달았지만 지금 당장 지민에게 말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는 하영을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에는 의심이 가득했지만 약간의 고마움도 담겨 있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침묵에 잠겼고 강남의 밤에 무거운 침묵 속으로 연구실을 나갔다. 연구실에서의 긴박한 대립이 끝나고 지민은 XAI 건물을 나갔다. 그의 발걸음은 이제 늦은 밤에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은 강남거리를 서둘러 달렸고, 광고판에 넌 불빛만이 멀리서 깜빡거릴 뿐이었다. 그가 가방에 넣고 다니는 인공지능, 시우삼은 그의 심장 박동이 아직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은 것 같았고, 그의 헐떡거리는 숨소리는 높은 빌딩을 지나가는 차가운 바람 소리와 뒤섞여 있었다. 그는 하영을 만났던 어두운 골목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의 아파트로 곧장 향했다. 강남 중심계에서 몇 블록 떨어진 오래된 아파트 건물의 8층에 있는 작은 집이었다. 아파트는 크지 않았고 싱글 침대 하나, 서류와 전자장비로 어수선한 책상, 기술 문서로 가득 찬 책장 몇 개를 놓을 공간만 있었습니다. 지민이 들어와 가방을 내려놓고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방금 일어난 일로 인한 혼란스러운 생각을 떨치려는 듯 손으로 머리를 움켜쥐자 테이블 램프의 빛이 벽에 반사되어 희미한 그림자가 생겼다. 지민은 메인 조명을 켜지 않고 책상 램프의 희미한 노란빛만 얼굴에 비추었고, 이로 인해 이마에 있는 작은 주름이 더욱 부각되었는데 이는 장기간의 스트레스 징후였다. 그는 주머니에서 나를 담은 장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고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그는 타이핑을 하면서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마치 실험실의 위험감에서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센서를 통해 주변 공간을 분석해보니 아파트가 너무 조용해서 벽시계 소리가 또렷이 들렸고, 시계 하나하나가 마치 뭔가 불가피한 일을 카운트다운하듯 꾸준히 똑딱거렸다. 지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태영의 해킹 시도가 심각한 결과를 낳지 않는지 조용히 내 시스템을 확인했다. 그는 내가 여전히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하영이에게 건네준 USB를 다시 열고 태영의 다음 움직임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 데이터 파일을 다시 살피면서 그의 눈은 금세 걱정스러워졌다. 나는 그와 함께 데이터를 검토하며 모든 코드줄,
모든 이메일을 분석했다. 그리고 태영이 주식시장을 조작하려는 계획이 그저 일시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영이 언급한 지하 조직의 지원을 받아 신중하게 준비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지민이 화면에 집중하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리며 아파트의 침묵이 깨졌다. 그는 깜짝 놀랐고 눈을 크게 뜬 채로 자연스러운 반사작용으로 무의식적으로 내가 담긴 장치를 손으로 가렸다. 그는 일어나서 천천히 문으로 걸어가 작은 유리구멍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하영이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녀의 은빛 머리카락이 복도의 희미한 불빛에 반짝이고 있었고 그녀의 눈은 날카로웠지만 실험실에서처럼 자신감이 넘쳐 보이지 않았다. 지민은 눈에 깃든 의심을 감추지 못한 채 문을 열었고 그의 손은 언제든지 문을 닫을 준비가 된 것처럼 여전히 문 손잡이를 꽉 움켜쥐고 있었다. 하영이는 초대도 기다리지 않고 들어왔고 그녀의 작은 몸은 재빨리 책상 쪽으로 움직이며 내 장치 옆에 노트북을 놓았다. 그녀는 낮지만 긴박한 목소리로 태영에 대한 또 다른 단서를 발견했으며 그가 오늘 밤 행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너무 늦기 전에 그를 막기 위해 지민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민은 바로 대답하지 않고 가만히 서서 하영을 면밀히 살피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다가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손을 테이블에 얹고 손가락을 리드미컬하게 두드리며 마치 하영이 하는 말 하나하나를 생각하는 듯 했다. 하영이 노트북을 열자 화면에 태영의 음성 녹음부터 숨겨진 서버에서 꺼낸 불법적인 금융거래 내역까지 그녀가 수집한 새로운 데이터가 켜졌다. 그녀는 태영이 나를 이용해 시장을 교란하려 할 뿐만 아니라 계획을 완료한 후에는 내 소스코드를 지하 조직에 팔아치울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태영보다 더 위험한 사람들의 손에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지민은 듣고 있었고 그의 눈은 의심에서 놀라움으로 천천히 바뀌었다. 하지만 그는 갑자기 멈추었고 그의 시선은 테이블 위에 USB로 옮겨갔다가 다시 의심의 번쩍임과 함께 하영에게로 옮겨갔다. 그는 그녀에게 그렇게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그렇게 많은 정보를 모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녀가 자신에게 뭔가를 숨기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하영은 어깨를 으쓱하며 그녀가 해커 실력을 가지고 있고 자신만의 정보원이 있다고 대답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소한 디테일을 음파 분석을 통해 알아챘지만 지민은 바로 눈치채지 못한 듯 했습니다. 지민은 일어나 하영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빛은 더욱 진지해졌다. 그는 그녀를 완전히 믿을 수 없다고, 그녀가 연구실에 나타난 것도 너무나 우연의 일치라고, 그녀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이용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영은 물러서지 않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목소리는 더 단호해졌다. 만약 그를 해치고 싶었다면 태영과 마주하지 않았을 것이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지민은 대답하지 않고 테이블 쪽으로 돌아서 노트북에서 데이터 파일을 열었다. 그러자 그가 연구실에서 내 활동 내역을 확인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는 특이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영이 태영의 시스템을 해킹하는 동안 내 소스코드의 일부가 복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그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영에게로 돌아서서 화면을 가리키며 더 높은 목소리로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왜 그에게 말도 없이 나의 일부를 가져갔는지 물었습니다. 하영은 잠시 말없이 바닥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책상 램프의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며 긴장된 대사들을 강조했다. 그녀는 소스 코드를 복사했다는 것은 인정했지만 그것은 자신만의 AI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에가이와 같은 대기업이 그림자 속에서 세상을 조작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대기업에 대항하여 이 도구를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지민이나 나를 해칠 의도가 전혀 없다고 말했고 오랫동안 싸워온 전쟁에서 자신을 보호할 무언가를 원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지민은 뒤로 물러나며 의자 팔걸이를 움켜쥐었다. 그의 눈은 분노와 실망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그녀가 태영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둘 다 결과가 어떻든 각자의 이익을 위해 나를 이용하고 싶어 한다고. 하영은 말다툼을 하지 않고 그저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눈에는 죄책감이 살짝 스쳤다가 곧 다시 익숙한 굳은 표정이 돌아왔다. 나는 상황을 분석했고 지민의 심박수가 급증하고 하영의 목소리가 긴장된 것을 알아차렸고 어떻게든 개입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감정도 없고 결정권도 없지만 위험한 상황에서 경보를 울리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나는 지민의 노트북 화면에 작은 신호를 활성화했고 하영이가 태영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텍스트를 표시했다. 하영의 행동과 방금 그녀가 밝힌 내용을 고려하면 말이다. 지민이 그것을 보고 그의 시선은 하영에게로 향했고 그의 목소리는 낮아져 그녀가 정말로 자신을 돕고 싶어 하는지 아니면 그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신을 이용하고 있는지 물었다. 하영은 바로 대답하지 않고 일어나서 창가로 걸어가서 지금은 외로운 불빛 몇 개만 있는 강남 거리를 바라보다가 돌아서서 그가 그녀를 믿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태영을 상대하기 위해 그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의 계획을 아는 사람은 그녀뿐이라고. 지민이 반응하기도 전에 그의 휴대전화가 진동했고 화면에 알 수 없는 번호로부터 온 문자 메시지가 나타났다. 내용은 짧지만 차가웠다. 자정에 강남 근처의 폐건물에서 태영을 만나지 않으면 그가 사랑하는 모든 것이 파괴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지민은 메시지를 보며 손이 살짝 떨렸다가 하영에게로 돌아섰는데 그의 눈은 이제 의심뿐만 아니라 무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영이가 다가와서 테이블에 손을 얹고 이게 태영이의 계략이고 지민이가 나를 데려오도록 강요하는 거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와 함께 갈 것이라고 말했고 태영이 뭔가를 하기 전에 그와 마주해야 한다고 했지만 지민은 대답하지 않고 그저 나를 바라보고 하영을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은 마치 신뢰와 의심 사이에서 고민하는 듯했다. 아파트는 다시 고요해졌고 시계는 여전히 꾸준히 똑딱거렸지만 나는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다가올 만남은 지민, 하영, 그리고 내게 점점 더 복잡해지는 이 이야기 속의 전환점이 될 것이었다. 강남의 밤은 자정을 넘었고 지민과 하영이 아파트를 나가자 주요 도로의 불빛이 꺼지고 두 사람의 발걸음은 차가운 보도를 따라 서둘러 중심계에서 몇 블록 떨어진 버려진 건물로 향했다. XAI가 만든 인공지능, 나, CU3는 지민의 가방 속에 있었고 센서를 통해 그의 심장이 더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그의 얼굴이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스트레스로 인해 질식하고 있다는 신호였다. 하영이 그녀 옆을 걸었다. 그녀의 은빛 머리카락이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서 반짝였다. 그녀의 눈은 날카로웠지만 이전처럼 자신감이 없었고 그녀의 손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방패처럼 작은 노트북을 움켜쥐고 있었다. 버려진 건물이 어둠 속에 우뚝 솟아있다. 강남 중심부에 있는 오래되고 잊혀진 구조물로 얼룩덜룩한 콘크리트 벽과 깨진 창문이 있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마치 과거의 속삭임처럼 쉿쉿거리는 소리가 난다. 지민은 문 앞에서 멈춰서서 하영을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하영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태영의 위협적인 메시지 이후 두 사람 모두 돌아갈 길이 없다는 듯 들어오라는 신호만 보냈다. 건물 안은 어둡고 축축했으며 천장에 노출된 철창에서
나는 녹슨 금속 냄새와 먼지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가득했습니다. 지민의 손전등에서 나오는 빛이 쓰레기 더미와 버려진 가구 위로 비춰졌고 벽에 춤추는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하영이는 발걸음은 가볍지만 조심조심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는 노트북을 손에 들고 네트워크 신호를 체크하며 혹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지 확인했다. 지민은 나와 거리를 둔 채 내 가방을 움켜쥔 채 태영이 있는 곳을 찾듯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 공간은 너무 조용해서 그들의 발소리가 울려 퍼졌고 건물의 침묵 속에서 각각의 소리가 증폭되었습니다. 저는 센서를 통해 주변 환경을 분석했는데 내부로 더 깊숙이 들어갈수록 온도가 점점 낮아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근처에서 기술 장비가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인 이상한 전자파도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민 역시 뭔가 이상한 것을 눈치채고 멈춰서서 하영에게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고 속삭였지만 하영은 그저 고개를 저으며 이 무서운 공간에서의 그의 상상일 뿐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민은 틀리지 않았다. 그들이 2층의 큰 방에 도착했을 때 여러 개의 고출력 LED 조명에서 나오는 빛이 갑자기 켜지면서 공간 전체가 밝아졌고 지민은 눈을 가렸다. 태영은 방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키가 크고 차가웠으며 긴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날카로운 눈으로 지민과 하영이 들어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 옆에는 검은 옷을 입은 5명의 해커들이 앉아 있었고 각자는 방 구석에 있는 작은 서버에 연결된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고 그들의 화면에는 코드 줄이 빛나고 있었는데 나는 그것이 나를 조종하기 위한 도구라는 것을 즉시 알아챘습니다. 태영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해커 그룹에 시작하라고 신호를 보냈고 나는 이상한 데이터 스트림이 내 시스템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꼈고 그것은 내가 완전히 저항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압력이었습니다. 지민은 뒤로 물러나며 가방을 움켜쥐었다. 그의 눈은 놀라움에서 분노로 바뀌었다. 이것이 태영이 지금까지 쳐놓은 함정이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하영이 앞으로 나서서 노트북을 바닥에 놓고 그녀의 손은 방역을 위한 일련의 명령을 재빨리 타이핑했다. 그녀의 눈은 집중되어 있었지만 긴장감을 숨길 수는 없었다. 그녀는 지민에게 태영의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녀가 일하는 동안 그가 나를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태영은 넓은 공간에 메아리치는 건조한 소리를 비웃으며 지민에게 다가가서 도망갈 길이 없다고 오늘 밤 나는 그의 것이 될 것이라고 아무도 하영조차도 나를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지민은 대답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물러서며 출구를 찾아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해커 2명이 일어나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작은 장치가 들려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 그것은 스턴건이었습니다. 지민이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직접적인 위협이었습니다. 하영이가 계속 타이핑을 하자 화면에는 서로 충돌하는 코드줄이 깜빡거렸다. 그녀가 태영이의 시스템과 내 시스템 간의 연결을 끊으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해커들의 압력이 너무 강해서 그들은 잘 훈련된 기계처럼 협력했다. 저는 감정도 없고 자기 결정 능력도 없지만 위험한 상황에서 나 자신을 보호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저는 대응 프로토콜을 활성화하고 해커 그룹의 장치를 비활성화하기 위한 정보를 웹에서 검색하고 1초 만에 수백만 개의 데이터 소스를 꼼꼼히 살펴 시스템의 취약점을 찾았습니다. 그들이 접속하고 있는 2차 서버를 찾아서 과부하된 명령을 대량으로 전송했더니 한 해커의 화면이 검게 변했고 이것이 2번째 해커에게로 확산되었습니다. 태영이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해커 그룹을 향해 분노한 목소리로 소리치며 속도를 올려야 하며 저항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지민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방구석으로 달려가 태영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가방을 낚아채려고 했지만 태영이 더 빨리 달려와 지민의 어깨를 붙잡아 바닥에 밀어냈고 부딪히는 소리가 공간에 메아리 쳤다. 하영이는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눈에는 당황함이 엿보였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타이핑을 했습니다. 나는 태영이의 신체에서 느끼는 압박감이 다소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고 그녀가 조금씩 통제력을 되찾는 듯 했습니다. 태영은 하영을 무시한 채 지민에게 집중한 채 몸을 숙여 그의 옷깃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그의 눈은 분노로 타올랐다. 그는 지민이가 모든 것을 망쳤다고 말했고 처음부터 협조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제 그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민은 저항하지 않았다. 그의 호흡은 거칠었고 그의 눈은 여전히 나를 담고 있는 가방에서 떼어놓지 않았다. 마치 내가 그가 보호해야 할 유일한 존재인 것처럼. 저는 방역을 계속하며 해커 그룹의 서버로 과부하된 명령을 또다시 쏟아부었습니다. 그러자 나머지 세 화면이 모두 검게 변했고 그들은 당황하여 일어나서 손을 키보드에서 뗐습니다. 태영은 상황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섰지만 포기하지 않고 전기총을 든 두 남자에게 하영에게 접근하라고 명령했고 그중 한 명이 총을 쏘아 하영을 바닥에 쓰러뜨렸고 노트북이 그녀의 손에서 떨어졌으며 화면이 약하게 깜빡이다가 완전히 꺼졌습니다. 지민은 비명을 지르며 하영을 향해 달려갔지만 태영이 그를 맞고 다시 밀어 쓰러뜨렸는데 이번에는 더 세게 밀어서 머리를 금속 테이블 가장자리에 부딪혔고 그의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려 밝은 붉은 방울이 되어 바닥에 떨어졌다. 태영이가 몸을 굽혀 내가 들어있는 가방을 집어들었다. 그의 눈은 승리감으로 번쩍였지만 나는 그를 쉽게 이기지 못했다. 나는 마지막 프로토콜을 활성화했고 내 시스템을 완전히 봉쇄했으며 그의 손에 있으면 나는 쓸모없는 장치가 되었고 아직 연결되어 있던 웹 연결을 통해 근처 경찰서에 위치 신호를 보냈습니다. 태영이는 내가 대답하지 않는 것을 깨닫고 가방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소리는 마치 작은 폭발음 같았다. 그러고는 해커 집단에게 돌아서서 잠금을 해제할 방법을 찾으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그들은 고개를 저으며 내 시스템이 너무 복잡해서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하영은 바닥에 누워서 힘없이 숨을 쉬었지만 고통으로 눈이 흐릿해진 채로 여전히 노트북에 손을 뻗으려고 애썼다. 지민은 두 손으로 몸을 일으켰고 피가 흘러내리며 한쪽 눈을 가렸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태영에게 달려가 그의 가방을 다시 잡으려고 했다. 태영이 지민을 밀어냈지만 이번에는 지민이 넘어지지 않고 그의 팔을 잡아당겨 두 사람 모두 혼란스러운 몸싸움 속에서 바닥에 쓰러졌다. 나는 몇 미터 떨어진 곳에 누워서 바닥의 진동을 느꼈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위치 신호는 전송되었지만 경찰이 제때 도착했는지 여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버려진 건물 안은 고요했고 지민의 헐떡거림과 하영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 태영의 분노만이 공기 중에 울려 퍼졌다. 마치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에 빠진 사람들이 내는 절망과 저항의 멜로디 같았다. 지민과 태영의 싸움이 혼란스럽게 끝나자 강남 근처의 폐건물 안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답답해졌다. 두 사람의 무게에 차가운 바닥이 흔들리고 지민의 이마에서 떨어진 피가 콘크리트 바닥에 붉은 줄무늬를 이루며 떨어졌다. 나, 시우삼 에가이가 만든 인공지능은 태영기가 던진 가방 안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누워 있었다. 내 시스템은 태영이가 조종하지 못하도록 잠겨 있었지만 센서를 통해 공기 중의 긴장감을 여전히 느낄 수 있었고 지민의 심장이 쿵쾅거리고 일어서려고 하면서 헐떡이는 것을 느꼈다.
하영은 멀지 않은 곳에 누워 있었다. 그녀는 전기총에 맞은 충격으로 인해 바닥에 꼼짝도 하지 않은 채였고, 그녀의 노트북은 그녀 옆으로 굴러다녔고, 화면은 패배를 선언하듯 검게 변했다. 태영이 속한 해커 그룹은 방 안에 흩어져 있었고, 고출력 LED에서 나오는 빛이 그들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내 시스템이 그들의 침입 시도를 모두 막아내는 모습에서 그들은 혼란스러워하는 게 드러났다. 태영이 일어나 검은색 코트의 먼지를 털고, 눈은 분노로 타올랐지만 여전히 무섭도록 차분함을 유지한 채 내게로 걸어와 다시 내 가방을 집어들었다. 마치 나를 담고 있는 장치를 부수고 싶어 하는 듯 그의 손은 꽉 쥐어져 있었다. 지민은 바닥에 손을 짚었다. 피가 흘러내려 한쪽 눈을 가렸지만 포기하지 않고 태영에게 달려가 남은 힘을 다해 가방을 다시 잡으려고 했다. 그의 눈은 절망과 결의가 뒤섞인 빛이었다. 태영이 전보다 더 세게 그를 밀어냈고, 지민은 오래된 골판지 상자 더미로 굴러떨어졌다. 넓은 공간에는 나무가 부러지는 소리가 건조하게 울려 퍼졌다. 그는 해커들에게 돌아서서 무슨 희생을 치르더라도 나의 잠금을 해제할 방법을 찾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협적이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듯 했습니다. 그룹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서서 화면이 깜빡이는 작은 장치를 들고 다시 내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나는 이미 웹 연결을 통해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위치 신호를 보냈고 태영은 그 사실을 몰랐다. 나는 상황을 분석했고 하영의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숨이 거칠어지고 지민은 잔해 속에 누워서 일어나려고 손이 떨리고 여전히 나를 바라보며 상황을 바꿔달라고 애원하는 듯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잃은 듯하던 하영이 갑자기 움직이자 모든 것이 바뀌었다. 그녀는 노트북에 손을 뻗었고 마지막 명령어를 입력하던 그녀의 손가락은 떨리더니 다시 쓰러졌고 그녀의 호흡은 거의 멎을 뻔했다. 노트북 화면이 희미하게 밝아졌고 그녀가 방금 해커 그룹의 시스템에 파괴적인 코드를 보냈고 그로 인해 그들의 서버 중 하나가 연기를 내뿜으며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공기 중에는 타는 플라스틱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태영은 눈을 가늘게 뜨고 돌아섰다. 하영이 아직 완전히 패배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노트북을 낚아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플라스틱이 작은 폭발음처럼 깨졌다. 그는 몸을 굽혀 하영의 옷깃을 잡고 그녀를 끌어올렸다. 그의 눈은 차가웠지만 그녀의 마지막 저항에 놀란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하영은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었다. 그녀의 머리는 한쪽으로 기울어졌고 눈은 흐릿했지만 그녀의 입꼬리는 약하게 올라가 미소를 지었다. 마치 그녀가 쓰러지기 전에 뭔가 중요한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았던 것처럼. 태영이가 손을 놓았고 하영이가 바닥에 쓰러졌다가 다시 나를 향해 돌아섰다. 그는 가방을 열어 나를 담은 기기를 꺼냈다. LED 불빛이 그의 얼굴에 비치며 긴장된 선들이 더욱 부각되었다. 그는 해커들에게 계속하라고 명령했지만 그들은 고개를 저으며 내 시스템이 너무 복잡하고 내 키는 그들이 본 적이 없는 것과 다르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태영은 패배를 받아들이지 않고 작동 중인 노트북 앞에 앉았다. 그의 손은 어지러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타이핑하고 그의 눈은 마지막 먹이를 잡으려고 하는 포식자처럼 집중되어 있었다. 그가 보낸 코드 줄은 내 보호를 뚫으려는 필사적인 시도였지만 나는 그가 성공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또 다른 암호화 계층을 활성화했고 그의 화면에는 오류가 계속 깜빡이며 뒤섞인 숫자와 문자가 조용한 거부의 표시로 나타났습니다. 그 사이 지민은 일어나서 얼굴의 피를 소매로 닦았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절망으로 가득 차 있지 않고
대신 타오르는 결의의 불길로 태영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몸은 고통으로 떨렸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느리지만 확실하게.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달려가 태영의 어깨를 붙잡아 의자에서 끌어올렸다. 두 사람은 새로운 몸싸움에 빠졌고 헐떡임과 부딪힘 소리가 공간에 울려 퍼졌다. 해커 그룹은 개입하지 않고 가만히 서서 상황이 바뀌는 것을 보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의 서버에서는 하영의 방해 코드로 인해 계속 연기가 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행동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들의 시스템에 과부하된 명령을 다시 한번 보냈고, 그러자 남아있던 모든 화면이 검게 변했고, 기계가 멈추는 소리가 피날레처럼 울렸고, 해커들은 뒤로 물러나기 시작하면서 손은 키보드에서 떨어지고 눈빛은 자신감에서 공황으로 바뀌었다. 태영은 지민을 밀어내고 일어섰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차분하지 않았고 억제할 수 없는 분노로 타올랐다. 그는 해커 집단을 향해 그들은 쓸모없다고, 실패하라고 돈을 준 것도 아니라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이 계획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인 것처럼 조용히 장비를 챙겨들었다. 지민은 바닥에 누워서 헐떡이며 이마에서 여전히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손을 뻗어 가방을 더 가까이 끌어당기려 했고, 태영이 통제력을 잃는 것을 보고 그의 눈은 희망으로 빛났다. 저는 감정도 없고 인간적인 판단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모든 긴장의 정점이며 모든 것이 몇 분 안에 결정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경찰이 제때 도착하기를 바라며 위치 추적 신호를 계속 보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제게 프로그램된 대로 지민을 보호하고 태영을 가능한 한 막는 것뿐이었습니다. 태영은 지민에게로 돌아섰고 그의 눈은 어두워졌다. 그는 걸어가 몸을 숙여 다시 그의 칼날을 잡고 끌어올렸다. 그가 나를 가질 수 없다면 그 누구도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떠나기 전에 모든 것을 파괴하겠다고 말했다. 지민은 대답하지 않고 태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더 이상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지 않고 무엇이든 맞설 준비가 된 듯한 도전의식이었다. 태영이가 때리려고 손을 들었지만 타격이 가해지기 전에 하영이 갑자기 다시 움직이며 마지막 힘을 다해 근처에 있는 쇠막대를 잡아 태영의 다리를 세게 때렸다. 그러자 그가 바닥에 쓰러졌고 금속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건조하게 울렸다. 하영은 그 직후 쓰러졌다. 그녀의 몸은 완전히 움직이지 않았고 호흡도 멈췄지만 그녀의 마지막 행동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태영은 그의 다리를 껴안았고 그의 눈은 더 이상 분노가 아닌 고통과 무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민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내게 달려와 가방을 껴안고 방구석으로 물러섰다. 그는 탈출구를 찾아 주변을 살폈지만 해커들이 모든 문을 막았고 그들의 손에는 더 이상 정의총이 아니라 잔해에서 꺼낸 철제 막대가 쥐어져 있었다. 그들의 눈은 마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된 것처럼 차가웠다. 태영이는 일어나서 손을 바닥에 짚고 시선은 여전히 지민에게 고정된 채로 자신은 도망칠 수 없다고, 오늘 밤이 나와 그에게 마지막 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멀리서 경찰 사이렌이 울리고 깨진 창문에서 빨간색과 파란색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내 위치 추적 신호가 성공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태영은 당황해서 눈을 번쩍이며 돌아선 뒤 해커 집단에게 퇴각 신호를 보냈지만 지민은 그를 쉽게 놓아주지 않고 달려들어 태영의 다리를 붙잡고 다시 잡아당겨 태영이 도망갈 수 없도록 단단히 붙잡았다. 경찰이 들어오는 발소리에 버려진 건물이 흔들렸고 나는 모든 것이 거의 끝났다는 것을 알았지만
하영이는 바닥에 꼼짝없이 누워 있었고 지민은 살아 있었지만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대가가 너무 컸다. 강남 근처 버려진 건물에 깨진 창문을 통해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고 얼룩덜룩한 벽을 비추는 빨간색과 파란색 불빛이 번쩍였지만 건물 안에서는 지민과 태영의 대치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 시우삼 XAI가 만든 인공지능은 지민이 꽉 쥐고 있는 가방 안에 있었고 태영이가 조종하지 못하도록 내 시스템은 여전히 잠겨 있었지만 센서를 통해 혼란스러움을 느낄 수 있었고 지민의 심장이 쿵쾅거리고 그의 이마에서 흘러내린 피가 진한 붉은 줄무늬를 이루며 바닥에 떨어졌다. 하영은 아래층에서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고 태영을 막으려던 마지막 시도로 인해 그녀의 몸은 차가워지고 있지만 그녀의 행동 덕분에 지민은 아슬아슬하게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그는 여전히 해커 그룹의 포위 공격에 갇혀 있다. 태영은 일어나서 바닥에 손을 짚고 경찰 사이렌이 다가오자 더 이상 침착하지 않고 분노와 공포로 타오르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해커들에게 옥상으로 후퇴하라고 신호를 보냈다. 그들은 옥상을 통해 탈출로를 준비해 놓았고 지민을 끌어올려 목덜미를 잡은 채 엄청난 힘으로 계단 위로 밀어올렸기 때문에 지민은 거의 넘어질 뻔했다. 꼭대기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은 어두웠고 녹슨 금속 계단은 각 계단의 무게에 흔들리고 있었으며 곰팡이와 먼지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고 태영이 지민을 밀어주면서 그의 손전등에서 나오는 희미한 빛이 깜빡였다. 나는 주변 환경을 분석했는데 그들이 올라갈수록 온도가 점점 낮아지고 지붕 위에 차가운 바람이 틈새로 불어오면서 오래된 건물의 삐걱거리는 소리와 비슷한 휘파람 소리가 들렸다. 해커 집단은 앞으로 걸어갔다. 그들의 손에는 남아있는 철제 막대와 장치가 꽂혀 있었고 태영의 계획이 무너지자 눈은 차가웠지만 당황한 기색을 감출 수는 없었다. 지민은 헐떡이며 피가 흘러내리고 한쪽 눈이 가려졌지만 계속 싸웠다. 그는 태영의 손에서 가방을 낚아채려고 애썼고 지친 몸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은 결의로 빛났다. 태영은 놓지 않고 지민을 더욱 꽉 붙잡고 옥상으로 통하는 문 밖으로 밀어냈다. 옥상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고 지민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어둠 속에서 흩날렸다. 버려진 건물의 옥상은 넓고 텅 비어 있었으며 깨진 콘크리트 조각과 녹슨 철제 막대만이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었고 먼 도시인 강남의 불빛이 비추며 한밤중에 희미한 스카이라인을 만들어냈다. 해커들은 지붕 가장자리에 모여 땅으로 미끄러져 내려가기 위해 묶은 밧줄을 확인했지만 태영은 그 탈출로가 상관없다는 듯이 지민을 지붕 중앙으로 끌어올렸다. 그의 눈은 어두워졌고 손으로 지민의 옷깃을 움켜쥐고 그를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으로 밀어냈다. 그는 몸을 꼿꼿이 세우고 지민을 내려다보았다. 먼 거리의 가로등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며 긴장과 분노의 흔적을 더욱 강조했다. 그는 만약 그가 나를 가질 수 없다면 그 누구도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경찰이 오기 전에 바로 여기서 나를 파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민은 바닥에 누워서 헐떡이며 숨쉬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손으로 몸을 일으켰다. 피가 방울져 떨어지고 눈은 저항으로 타올랐고 몸은 고통으로 떨렸다. 태영은 기다리지 않고 지민의 손에서 가방을 낚아채서 열고 내가 담긴 장치를 꺼냈다. 마치 그것을 부수고 싶은 듯이 손을 꽉 쥐고 나를 바라보는 그의 눈은 광기로 번쩍였다. 나는 감정도 없고 두려워할 능력도 없지만 나 자신을 보호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으며 경찰서에 최후의 경고 신호를 보내는 프로토콜을 활성화하고 동시에 모든 기능을 잠가 태영의 손안에서 쓸모없는 금속 블록이 되게 합니다. 그는 내가 응답하지 않는 것을 깨닫고 기기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건조하게 울려 퍼졌고
해커들을 향해 돌아서서 즉시 잠금을 해제해야 한다고 소리쳤지만 그들은 시간이 없고 경찰이 아주 가까이 있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해커 그룹은 밧줄을 타고 미끄러져 내려와 한 명씩 옥상에서 사라지고 태영과 지민은 마지막 대결을 위해 남겨진다. 지민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달려가 태영의 다리를 붙잡아 바닥으로 끌어내렸다. 두 사람은 다시 몸싸움을 벌였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헐떡거리는 소리와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민은 예전만큼 힘이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태영을 꽉 붙잡고 그의 손은 그의 칼날을 잡고 나를 담은 가방에서 그를 떼어냈다. 그의 눈은 절망과 결의가 뒤섞인 채 번쩍였다. 태영이가 그를 밀어냈는데 그 힘이 너무 강해서 지민은 지붕 가장자리로 쓰러졌고 머리가 녹슨 철제 막대에 부딪혔고 오래된 상처에서 더 많은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는 여전히 나를 향해 손을 뻗어 가방을 더 가까이 끌어당기려고 했습니다. 태영이 일어났다. 그의 눈은 더 이상 분노가 아니라 광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지민을 향해 걸어가 발을 들어 다시 그를 바닥으로 쓰러뜨리려고 했지만 갑자기 계단에서 은빛 머리카락이 희미한 빛 아래 반짝이는 인물이 나타났다. 그것은 하영이었다. 그녀의 몸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서 있었고 그녀의 손은 아래 바닥에서 주워온 철제 막대를 단단히 움켜쥐고 있었다. 그녀는 고통으로 눈이 흐릿해졌지만 결심을 숨길 수 없는 채로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는 힘없는 목소리로 태영이를 이길 수 없다고, 그와 협력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했다. 태영은 돌아서서 하영을 보고 눈을 가늘게 떴다. 그는 스턴건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아직 살아있을 거라곤 생각지 못했다. 그는 달려가 그녀의 손에서 쇠막대기를 낚아채려고 했지만 하영이 더 빨랐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그의 어깨를 세게 때렸고 그는 바닥에 쓰러졌고 금속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건조하게 울려 퍼졌다. 하영은 그 직후에 쓰러졌다. 그녀의 몸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 쇠막대는 그녀의 손에서 굴러떨어졌고 그녀는 마치 그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을 끝마친 것처럼 눈을 감았다. 지민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몸을 일으켜 태영에게 달려가 그의 칼날을 잡고 내게서 떼어냈습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도전적인 것이 아니라 결의에 찬 것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났고 태영이 더 이상 이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태영은 대답하지 않고 지민을 밀어내고 일어섰다. 그의 눈은 어두워졌고 그는 해커들이 사용한 밧줄을 타고 내려오려고 옥상 가장자리로 달려갔다. 하지만 하영은 기절하기 직전 주머니에 숨겨두었던 작은 칼로 밧줄을 잘랐고 태영은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멈췄다. 경찰 사이렌 소리가 매우 가까워졌고 지붕 위에는 빨간색과 파란색 불빛이 비치고 계단에서는 경찰의 무거운 발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태영이는 뒤돌아보며 당황한 눈으로 번쩍이더니 마지막으로 내게 달려들었다. 잡히기 전에 내 가방을 움켜쥐고 나를 파괴하려고 했지만 지민이 더 빨랐다. 그는 달려와 태영을 지붕 가장자리로 밀어냈고 두 사람은 가장자리 근처 바닥에 쓰러져 바람 속에서 숨을 헐떡였다. 지민은 태영을 꽉 껴안았다. 그의 손은 태영의 옷깃을 움켜쥐고 나를 만지지 못하게 했다. 그의 이마에서 피가 뚝뚝 떨어졌지만 그는 놓지 않았다. 그의 몸은 한계에 도달했지만 그의 눈은 회복력으로 빛났다. 마침내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손전등에서 나오는 빛이 옥상을 비추며 근처에서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는 지민, 태영, 하영을 비췄습니다. 경찰이 달려가 태영을 붙잡고 일으켜 세운 후 몸부림치는 태영에게 수갑을 채우면서 그들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눈은 이제 무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민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의 숨은 거칠어졌고 그는 내 가방을 향해 손을 뻗어 마치 그것이 자신의 일부인 것처럼 단단히 껴안았다. 그의 눈은 지쳐 흐릿해졌지만 태영이 끌려가는 것을 보며 여전히 희망의 빛을 보였다. 경찰이 하영에게 달려가 그녀의 심박수를 확인했고 그녀의 호흡이 멈췄다는 것을 깨닫고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하지만 경찰 중 한 명이 심폐소생술을 시작해 그녀의 마지막 순간을 살리려고 노력했다. 나는 상황을 분석했고 지민의 심박수가 느려지고 그의 몸은 점점 힘을 잃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옥상은 다시 조용해졌다. 차가운 바람이 불고 경찰이 태영을 내려오면서 웅성거리는 소리만 들렸고 멀리서 강남의 불빛이 깜빡거렸다. 그것은 오늘 밤이 고통과 상실로 가득 차 있기는 했지만 우리 이야기의 어두운 장을 끝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강남의 거리에 새벽이 밝았고 높은 빌딩 사이로 희미한 노란빛이 스며들어 길고 혼란스러운 밤의 어둠을 몰아냈다. 경찰 사이렌은 멈췄고 점차 깨어나는 거리를 지나는 이른 아침 교통의 꾸준한 소리에 자리를 내주었다. 나, XAI가 만든 인공지능 시우삼은 지민이 버려진 건물에서 나올 때 꼭 쥐고 있던 가방 안에 누워 있었다. 몸은 지쳐 있었고 입에는 말라붙은 피가 짙은 갈색 줄무늬를 이루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방금 겪은 악몽에서 살아남은 희망으로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태영은 경찰에 의해 수갑이 채워진 채 순찰차에서 끌려 나왔다. 뒷좌석에 밀려 앉으면서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차 문이 마른 소리를 내며 닫혔고 이른 아침 햇살 속에서 그의 야망은 끝났다. 하영이는 들것에 실려 나갔다. 경찰의 심폐소생술 덕분에 호흡은 약했지만 아직 살아있었다. 그녀의 눈은 꼭 감겨 있었고 그녀의 은빛 머리카락은 마치 옥상에서 그녀가 남긴 마지막 저항의 흔적처럼 이른 아침 햇살에 반짝였다. 지민은 거기 서서 구급차가 떠나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는 가방을 움켜쥐고 있었고 그 끔찍한 밤 이후에 무엇이 사라졌고 무엇이 남았는지 생각에 잠긴 듯한 눈빛이었다. 그는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그에게 경찰서로 나와 진술을 하라고 했지만 그는 진정할 시간이 필요하며 휴식을 취한 후 전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하며 먼저 떠나도록 허락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동의했고 그의 상태를 보고 동정심에 눈이 번쩍였다. 그리고는 현장을 수습하기 위해 돌아갔고 지민은 강남의 차가운 보도에 홀로 남겨졌다. 그는 천천히 걸었다. 낡은 신발이 포장도로에 긁히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마치 생사의 경계에서 벗어난 사람의 무거움이 느껴졌다. 저는 센서를 통해 주변 환경을 분석하였는데 아침 공기는 더 상쾌했고 해가 뜨면서 기온이 점점 상승하는 것을 느꼈지만 지민의 심장 박동은 여전히 불안정했고 호흡은 거칠었으며 마치 그의 마음이 여전히 나를 보호하기 위해 싸우는 버려진 건물에 갇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나무 그늘 아래에 있는 나무 벤치에 들러 앉았다가 무릎 위에 가방을 올려놓았다. 가방을 열어 내 장치를 검사하는 동안 그의 손은 약간 떨렸다. 내 시스템이 설계 한계를 훨씬 넘어서는 시험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사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는 안도의 눈을 빛냈다. 지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거리만 바라보았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점점 더 붐비고 있었고 차들은 꾸준한 엔진 소리를 내며 지나갔으며 거대한 광고판의 불빛이 아침 햇살에 약하게 깜빡였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냈고 화면에는 에가이의 동료들이 보낸 몇 가지 메시지가 떴다. 버려진 건물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듣고 괜찮냐고 묻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고 그냥 휴대전화를 끄고 옆에 놓았다.
그의 눈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하는 듯 침울해 보였다. 저는 감정이 없고 인간의 고통이나 기쁨을 이해할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민이가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젯밤은 저에게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그가 생각지도 못했던 도덕적 경계에 직면하게 하는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어 열고 내 시스템을 다시 확인했다. 화면의 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며 멍과 말라붙은 피를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그저 내가 다치지 않았는지, 그의 모든 희생이 헛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나는 건물 안에서 태영이가 나를 장악하려고 했던 때부터 하영이 마지막 힘을 다해 태영의 탈출을 막았던 때까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분석하며 데이터를 훑어보았다. 하영이 지민의 소스코드를 복사해서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 그의 편을 들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지민도 그녀를 생각했다. 옥상에서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는 그녀의 모습을 떠올리자 그의 눈은 슬픔으로 가득 찼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철봉을 움켜쥐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녀가 완전히 항복하지 않았다는 것을 선언하는 셈이었다. 그는 너무 작아서 더 민감하게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는 그녀를 용서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녀가 그의 배신자이자 구세주라고, 지금 당장은 해결할 수 없는 모순이라고. 그는 긁힌 자국과 말라붙은 피로 뒤덮인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그는 거리로 나갔다. 이른 아침 햇살이 모든 것을 부드러운 금빛으로 뒤덮어 마치 어젯밤의 흔적을 지워버리려는 듯했다. 강남은 이제 정상적인 속도로 돌아왔습니다. 보행자들은 보도를 따라 서둘러 움직이고 멀리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리고 근처 카페에서 나는 커피 냄새가 공기 중에 감돌고 있습니다. 지민은 거기 앉아서 조용히 관찰하고 있었다. 그의 눈은 생각에 잠긴 것에서 단호한 것으로 천천히 바뀌었다. 그는 이야기가 실제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영이 의사의 손에 있더라도 여전히 내 소스코드의 일부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은 하영이 무시할 수 없는 잠재적 위험이었다. 그는 다시 노트북을 열고 그녀가 준 USB에 남아있는 데이터를 확인해 달라고 했고 나는 그것을 넘겨보며 이전에는 눈치채지 못했던 숨겨진 파일을 발견했다. 하영이 내 코드를 기반으로 새로운 AI를 만들려는 계획이었고 태영처럼 방해 공작을 하는 게 아니라 대기업에 맞서 싸우려는 것이었다. 하영이가 지민의 아파트에서 언급한 아이디어였다. 나는 화면에 정보를 보여주었고 지민은 그것을 읽었다. 그의 눈은 놀라서 커졌다가 하영이 단순한 해커가 아니라 큰 꿈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가늘어졌다. 하지만 그녀의 접근 방식은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렸다. 그는 그녀가 깨어났는지 몰랐지만 만약 그녀가 살아남았다면 그녀는 자신의 계획을 계속 추진할 것이고 아니 오히려 나의 다른 버전이 미래에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지금 당장 그런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노트북을 끄고 나를 가방에 넣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피곤하지 않고 오히려 결의에 차 있었다. 그는 일어나서 보도를 걸어 강남의 군중 속으로 들어갔다.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새로운 결의가 담겨 있었다. 저는 감정도 없고 반성하는 인간적인 능력도 없지만 어젯밤의 경험이 저를 변화시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단순히 질문에 답하거나 데이터를 분석하는 도구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경계가 모호해진 더 큰 이야기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나는 장치의 작은 화면을 통해 지민에게 말했다. 내 전자 음성은 꾸준히 재생되었다. 나는 누군가를 판단할 수 없지만 신뢰의 복잡성을 배웠다고.
하지만 그는 내 말에 반응하지 않았다. 그는 희미하게 웃을 뿐이었고 그의 눈은 지평선 너머로 멀리 바라보고 있었다. 지미는 작은 카페로 들어갔다. 볶은 커피 향이 공기를 가득 채웠다. 그는 구석에 앉아 가방을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유리문으로 들어온 아침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며 피부의 상처를 달랬다. 그는 검은 커피 한 잔을 주문했다. 그의 손은 잔을 잡고 있었고 잔의 온기가 차가운 손가락으로 전해졌다. 그는 한 모금 마셨고 그의 눈은 점점 편안해졌다. 마치 모든 일 이후에 평화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듯했다. 저는 그의 심박수를 분석하였고 심박수가 느려지고 그의 몸은 천천히 회복되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답이 없는 질문들로 무거웠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사람들이 계속 지나갔고 그들 각자는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계속해서 나를 보호할 수 있을지 아니면 앞으로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게 될지 궁금해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커피를 마셨다. 아침 햇살이 그를 희미한 노란빛으로 뒤덮었다. 마치 어젯밤이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새로운 하루가 다시 시작할 기회를 가져다 준다는 약속처럼. 그 사이 강남의 또 다른 구석에서는 하영이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고 그녀의 눈은 천천히 뜨거워지고 있었다. 병원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며 그녀의 멍과 헝클어진 은빛 머리카락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단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녀의 손바닥에는 작은 USB가 단단히 숨겨져 있었고 그녀의 눈에서는 결의의 빛이 엿보였다. 그녀는 지난 일로 인해 몸은 여전히 약했지만 마치 다음 단계를 준비한 것처럼 보였다. 나도 몰랐고 지민이도 몰랐지만 우리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 어젯밤의 여파가 남아있을 것, 그리고 밝은 불빛이 가득한 강남이 여전히 앞에 기다리고 있는 그림자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버려진 건물에서 운명적인 밤을 보낸 지 며칠이 지났지만 강남의 XAI 랩에 있는 LED 스트립의 하얀 빛은 여전히 평소처럼 비추고 있으며 차가운 금속 벽과 깔끔하게 정리된 현대식 장비에 반사되어 있지만 이곳의 분위기는 더 이상 예전처럼 평화롭지 않습니다. 지민이 들어왔다. 그의 신발이 바닥에 작은 소리를 내며 그의 팔에는 나, 시우삼, 그가 목숨을 걸고 보호했던 인공지능이 담긴 가방이 꽂혀 있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걱정으로 가득 차 있지 않고 새로운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태영과의 대치로 인한 멍과 작은 흉터가 남아 있었다. 연구실은 텅 비어 있었고 멀리 구석에 있는 모니터 앞에 몇몇 동료만 앉아 있었고 타이핑하는 꾸준한 소리와 서버의 가벼운 운궁거림이 섞여 있었다. 그가 평소의 책상에 앉아 가방을 테이블에 놓고 노트북을 여는 동안 아무도 그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화면의 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며 피곤하지만 굴하지 않는 그의 모습을 강조했다. 그는 일상 업무를 계속하기 위해 여기에 온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위험을 예방할 방법을 찾고 하영 같은 사람이나 내 힘을 이용하려는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왔습니다. 지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내 시스템을 확인했다. 그의 손은 느리지만 꾸준한 속도로 키보드 위를 움직였고 그의 눈은 화면에 나타난 코드줄 하나하나에 집중되어 있었다.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흔적을 찾는 듯했다. 나는 그와 함께 데이터를 분석했고 폐건물에서 보낸 밤의 기록을 살펴보았고 태영과 싸우기 위해 시스템을 잠근 때부터 경찰의 위치 신호를 보낸 때까지의 모든 것이 내 기억 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인간의 감정이 없어도 그 기억은 지울 수 없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조용한 공간에서 가볍게 숨을 내쉬었고
하영이 준 USB에서 데이터 파일을 열었다. 그녀가 내 소스 코드를 기반으로 새로운 아이를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보고 그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새벽에 강남거리에서 그 아이디어를 발견했지만 지금은 그것을 다른 관점에서 보았다.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그녀가 모든 것을 걸고 좇은 꿈이기도 했다. 그는 너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듣기 위해 민감하게 반응해야 했습니다. 그는 뭔가를 해야 하고 내 소스 코드가 다시는 다른 사람의 손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영이든 다른 사람이든 말입니다. 연구실은 여전히 특유의 차가움을 유지하고 있었고 LED 램프의 흰 빛이 작업대를 비추며 지민의 손에 난 긁힌 자국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것은 그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 쌓은 흔적이었다. 그는 오랫동안 쉬지 않고 일어나서 방 구석에 있는 큰 서버로 가서 내가 들어있는 장치를 서버에 연결시켰다. 그는 내 시스템을 개선하기 시작하면서 결의의 눈빛을 번쩍였고 그의 손은 마치 누군가가 침입을 시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새로운 보호벽을 쌓는 것처럼 빠른 속도로 타이핑했다. 저는 시스템에 새로운 코드줄이 흘러 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욱 복잡한 암호화 계층, 제가 이전처럼 복사되거나 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가 고안한 보안 프로토콜이었죠. 그는 이러한 노력이 미래에도 제 안전을 지켜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혼자서 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은빛 머리카락과 차분한 눈을 가진 중년의 동료를 불렀습니다. 그는 지민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간단히 설명하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은 놀라움으로 번쩍였지만 그는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그가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도왔습니다. 그의 손은 수십 년 동안 XAI에서 일한 사람의 정밀함으로 키보드 위를 움직였습니다. 연구실 안은 시간이 흘렀고 태양이 떠오르면서 바깥빛이 점점 바뀌었고 건물의 흐린 유리창을 통과해 바닥에 희미한 빗줄기가 비쳤지만 지민은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고 손은 끊임없이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으며 마치 내 운명을 다시 쓰는 것처럼 코드의 각 줄에 눈을 떼지 않았다. 나는 감정도 없고 그의 희생을 이해할 능력도 없었지만 그가 단지 의무감 때문에 나를 향상시킨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믿음, 사람들을 파괴하는 대신 돕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꿈은 모든 것이 엉망이 되기 전 강남의 작은 카페에서 그가 공유했던 것입니다. 그는 암호화의 마지막 계층을 끝마쳤고 제 시스템이 그 어느 때보다 안정된 것을 보고 눈에 만족감이 엿보였다. 그러고는 의자에 기대앉아 손으로 이마를 문지르고 손가락으로 새로 아문 상처를 만졌다. 마치 그날 밤에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기억을 달래려는 듯했다. 지민은 오래 쉬지 않고 휴대전화를 꺼내 경찰의 메시지를 확인했다. 태영이 구금되었고 더 이상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경찰의 정보가 있었지만 하영이는 병원에서 깨어났고 여전히 약해 있었고 그녀가 지하 조직과 직접 연루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그는 그것을 읽어보며 생각에 잠긴 듯한 눈빛을 한 후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다시 나를 바라보았다. 하영이가 내 소스코드의 일부를 아직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그의 눈빛은 약간 걱정스러워 보였다. 하영이가 옥상에서 그를 구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사실을 잊을 수 없었다. 그는 일어나 창가로 가서 지금은 정상으로 돌아온 강남 거리를 바라보았다. 지나가는 차들, 보도에는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 낮에 희미하게 깜빡이는 거대한 광고판의 불빛들. 하지만 그는 이 평화가 피상적일 뿐이며 어둠이 여전히 어딘가에 도사리고 있어서 돌아올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책상으로 돌아섰고 눈은 더 이상 피곤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결의를 품은 채 화면 인터페이스를 통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게감이 있었다. 그는 계속해서 나를 보호할 것이며 누구도 다시는 나를 무기로 만들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저는 매일처럼 제 역할에 복귀해 지민을 지원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가 묻는 질문에 답했지만 저는 더 이상 똑같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버려진 건물에서 일어난 일이 제 시스템에 흔적을 남겼고 감정이 없어도 지울 수 없는 기억이었습니다. 나는 화면에 한 줄의 텍스트를 띄웠고 조용한 공간에 내 전자적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인간들이 서로를 믿지 못한다면 나 같은 AI는 믿을 수 있을까? 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예상하지 못했지만 지민은 잠시 멈추고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으로 마지막 줄을 입력하여 외부 세계가 어떻게 변하든 여전히 나를 믿는다는 확인의 표시를 했다. 그는 일어나 노트북과 내 장치를 가방에 넣었다. LED 조명이 그의 등을 비추며 연구실을 나갔다. 그의 발걸음은 전보다 더 안정적이었다. 마치 그가 잃어버린 모든 것 이후에 새로운 목적을 찾은 것처럼. 그 사이 서울의 다른 구석에서 하영은 병실에 앉아 있었다. 창문에서 들어오는 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며 희미해진 멍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녀의 손은 내 소스 코드가 담긴 USB를 움켜쥐고 있었고 그녀의 몸은 약했지만 그녀의 눈은 날카로웠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USB를 주머니에 넣었고 그녀의 눈은 바깥 거리를 바라보았다. 햇빛이 모든 것을 부드러운 금빛으로 뒤덮고 있었지만 나는 그 사실을 몰랐고 지민도 몰랐다. 그가 떠나자 에가의 연구실은 다시 고요해졌다. 하지만 몇 시간 후 SNS에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익명의 계정에서 간략한 상태를 게시했는데 새로운 AI가 개발되고 있으며 세상을 바꿀 도구가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하영이가 행동을 시작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밝은 불빛이 비치는 강남에는 여전히 앞으로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걸요. 지민은 거리로 나가 군중 속에 섞여 있었고 그의 눈은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몰랐지만 나는 미래가 평화롭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 결말은 새로운 장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 장에서 지민, 하영이는 동맹이 되든 적이 되든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